안녕하세요. 서핑이 죽도록 싫은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깜짝 놀랄 때 다들 엄마야 하고 외쳐본 적이 있으시죠? 가장 다급한 순간에 무심코 찾게 될 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평생 내 편이자 자신의 세상과 같이 느껴졌던 엄마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특히 어른도 아닌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은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남겨준 사람이 바로 제 전 아내입니다. 전 지금부터 그 여자에 대해 그리고 당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퇴사해 연락이 끊겼지만 전 당시 조금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기에게 아내를 소개받았어요. 2살 어린 아내는 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사람이었는데 요란하지 않고 순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죠.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아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경이로웠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고 그런 우리 2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이런 새 생명이 되어 나왔다는 사실이요. 아내는 평범하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걸려 1년이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했을지언정 일탈을 하거나 아들을 내팽개쳐 두지 않고 엄마의 도리를 다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걱정되고 안타까워 회사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도왔죠. 저는 집에 가서 옷을 벗기가 무섭게 집안일을 하고 씻고 나온 후엔 아들을 돌보며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이 넘게 저는 주말 약속을 잡지 않았고 아들을 전적으로 돌보며 아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던 아내는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원래 일하던 곳으로 재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들은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죠. 출근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집에만 있으려니까 정말 우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아내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복직을 한 후 아내는 이전과 점점 다른 면모를 보이더군요. 아마 육아를 하며 집에만 있던 그 시간이 바깥 활동에 대한 아내의 욕구를 많이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아이만 보던 사람이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니 상대적으로 너무 즐거웠던 거겠죠. 가정적이었던 아내는 이전엔 잘 참석하지 않던 회식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을 했고 직장 내 사모임과 친구들과의 약속도 늘어났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지희랑 가연이랑 양양에 놀러 가도 돼? 애들이 서핑 배우재.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은데. 특히 아내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했다던 제일 친한 친구 2명과 가장 자주 만났어요. 저 또한 부부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던 친구들이었죠. 그중 지희란 친구의 남편과는 가끔 사석에서 만날 만큼 따로 친해지기도 했고요. 그래, 다녀와. 난 시원이 데리고 오랜만에 부모님이나 뵈러 다녀와야겠다. 덕분에 평일이고 주말이고 제가 아들을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그만큼 더 밝아졌으니까요. 아내는 저 때 다녀온 서핑이 꽤나 재밌었는지 이후로 꽤나 자주 서핑을 하러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가정을 챙기지 않았던 건 아니었기에 저와 아내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외향적으로 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되었다고 해도 사람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쯤부터 아내의 외출이 조금 과하게 잦아지더군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이상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 미안해, 여보. 애들이랑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바로 뻗어버렸어. 그건 바로 아내가 서핑만 갔다 하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하지만 1박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내는 이후에도 술을 많이 먹었다, 서핑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잤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다음날 식당에서 찾았다 등등 수많은 핑계를 대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니까 느낌이 딱 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초기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7살이었던 해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 금토 이렇게 이틀 동안 양양으로 서핑 다녀오려고 지희랑 가연이랑 셋이서. 그래, 알았어. 언제부턴가 아내는 제게 일정을 아예 통보만 하더군요. 이미 서핑이라는 단어에 질릴 대로 질린 전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린다고 가지 않을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몇 번을 아내와 싸웠는데도 아내가 계속해서 밖으로만 나돌았으니까요. 그런데 서핑을 가기 전날 밤 유독 들떠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느꼈던 불길함이 강하게 저를 덮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아내 몰래 인터넷으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다음날 서핑을 가는 아내에게 미행을 붙였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혹시 몰라 아들을 부모님 댁에 맡기고 집에 돌아온 저는 초조하게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7시쯤 드디어 그 사람에게 대망의 전화가 오더군요. 사장님, 지금 사진하고 동영상 몇 개 보내드렸어요. 아내분이 친구들이랑 서핑을 온 건 맞는데요. 여자인 친구 둘의 숫자를 맞춰서 남자도 셋이 있더라고요. 오빠라고 부르는 걸 봐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6이서 서핑하고 다 같이 펜션에 들어갔어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다 같이 펜션 하나만 잡아서 묵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펜션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면서 술 마시고 팔짱 끼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사진하고 동영상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그곳을 향하려다가 갑자기 누군가 생각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주 씨. 석주 씨가 급하게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와 양양에 간 친구 중 한 명인 지희라는 사람의 남편이었죠. 부부 모임에서 만나 저와 따로 친해졌다던 그 사람 말이죠. 저는 석주 씨에게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과 사진들 또한 보내주었어요. 저 지금 그 연놈들 잡으러 거기 쳐들어갈 생각입니다. 석주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석주 씨는 붕대에 찬 말투로 제게 그곳의 주소를 물어보았고 우리는 각자 차를 끌고 양양의 그 펜션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떨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고집하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미친 사람처럼 엑셀을 밟았죠.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상상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와 석주 씨는 거의 동시에 그 펜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석주 씨 또한 저처럼 분노로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더군요. 바베큐 파티는 이미 끝났는지 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흥겹게 놀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독재 펜션 안에선 왁자지껄한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석주 씨와 시선을 교환한 뒤 곧바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고 나온 건 술 냄새가 얼큰하게 풍기는 웬 남자더군요. 저와 석주 씨는 그 남자를 무자비하게 밀쳐버리곤 곧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아주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테이블 아래엔 술병들이 쌓이다 못해 나뒹굴고 있었고 컵라면과 과자, 과일 따위 안주들이 테이블 위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죠. 그리고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저를 보고 경악을 하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석주 씨는 자기 아내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개패드 밟아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잠깐만, 잠깐만. 난리통에서도 저는 오로지 매맞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보며 달달 떨고 있는 제 아내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죠. 겁에 질린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여보, 잘못했어. 이거 전부 다 오해야. 오해? 남자들하고 뒤엉켜서 술 먹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뻔히 봤는데 오해? 야, 김유경, 너 여태 서핑 간다면서 이러고 놀고 다녔냐? 뭐? 술에 취해서 뻗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 받아?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가연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을 보며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상간남 세 놈은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튀더군요. 저는 그놈들을 잡지 않고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놨죠. 그래. 도망가. 어디 한번 도망가봐. 간도 크게 남편 있는 여자랑 놀아나? 어차피 너희들 얼굴 찍힌 동영상,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당신들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놈들이 도망을 간 후 저와 석주 씨는 세 여자를 전부 우리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얕은 꾀를 부리더군요. 여보, 나 진짜 오늘이 처음이야. 아까 서핑 왔다가 헌팅을 당해가지고 그냥 결혼하기 전 시절이 생각나서 호기심에 만나서 놀았어. 그냥 밥하고 술만 먹은 거야. 완전 처음 보는 사이라고,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분명 처음부터 서핑을 함께 타러 갔다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내는 거짓말을 줄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비웃으며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여기 문자 내역 다 있네. 이거 저놈들 중 하나 맞지? 이름이 김지혜? 이것 봐라. 아예 여자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네. 의심되는 이름의 사람과 나눈 대화방을 들어가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오빠, 자기부터 시작해 오늘 즐거웠다. 다음엔 제주도를 가자. 3대3으로 노니 더 재밌었다 등등. 아내는 거의 1년 가까이 그놈들 중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넌 무슨 초능력이 있길래 오늘 처음 만난 놈이랑 몇 달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냐? 그게 사실은 서핑 동호회에서 만난 오빠인데 취미가 잘 맞아서 친해졌어. 순수하게 친목으로. 근데 남자라고 하면 당신이 걱정할 게 뻔하니까 당신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 괜한 의심받기 싫어서 여자 이름으로 저장해둔 거고. 여보, 정말이야. 믿어줘. 가증스러웠습니다. 귀가 찬지 석주 씨도 옆에서 헛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아내 휴대폰의 대화 내역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에야 다시 아내에게 휴대폰을 던져주었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친해서 남자한테 자기자기 거리냐?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유부녀야. 심지어 애 엄마라고. 여보, 제발 진정 좀 해. 진정하고 얘기하자. 어?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으며 잔뜩 겁에 질린 채 애원을 해댔습니다. 코피가 터져 있던 석주 씨의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고 있었고 가연이란 친구는 저와 석주 씨의 눈치를 보며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울분에 차서 소리쳤죠. 진정 같은 소리 하네.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진정이 되겠냐?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당신 머리채를 다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리고 당신들 앞에선 철성씨 철성씨 하면서 그렇게 친한 척을 해대더니 뒤에선 이 여자랑 같이 일단 추잡한 짓거리 해대고 있었어요? 가연씨, 여기 당신 남편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당신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야. 우리 뒤통수 친 당신들 내가 전부 가만 안 둘 거라고. 알겠어요?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올까봐 몸을 잔뜩 사리고 있던 가연 씨는 제 말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안 돼요, 철성 씨. 제발 살려주세요. 그 이가 알면 저 진짜 죽어요. 제가 돈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제발 부탁해요. 애원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우선 그 여자를 내버려 두고 아내를 끌고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어요. 석주 씨도 자기 아내의 뒷덜미를 잡고 제 뒤를 따라 나왔고요. 혼자 남은 가연이란 그 여자가 집에 어떻게 가든 말든 그건 전혀 제 알 바가 아니었죠. 아내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엉엉 울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제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정말 그 남자랑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 서핑하고 술만 마시고 놀았다고. 그냥 마음이 잘 맞아서 오빠 동생으로 가끔 연락하고 서핑만 하던 사이야. 자기란 말은 그냥 별칭 같은 거야. 친구들끼리 별명도 부르고 그러잖아. 정말이야. 나 믿어줘.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미 다 들킨 마당인데도 끝까지 발뺌을 하는 아내가 너무도 경멸스러웠죠. 그리고 혹시나 아내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지막 카드를 아껴뒀던 저는 결국 그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지. 기다려. 내가 다시 가연 씨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그 카드는 바로 남편에게 알려지는 걸 죽기보다 무서워하던 아내의 친구 가연 씨였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기능을 켜고 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연 씨는 신호가 2번이 울리기도 전에 다급히 제 전화를 받더군요. 차편이 없어 아직까지 그 펜션에 혼자 남아있던 것 같았는데 그 시간까지 불안해서 잠에 들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연 씨, 정말로 남편한테 내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철성 씨. 정말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무릎을 또 꿇으라면 100번도 넘게 꿇을 수 있어요. 철성 씨, 저 지금 직장도 없고 애도 둘이나 있어요. 제 남편 하나면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 사람보다 더 엄하고 무서운 분들이에요. 철성 씨,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연 씨는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저는 정신없이 애원하는 가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살고 싶으면 그럼 똑바로 실토하세요. 내 아내, 그 남자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아요. 낌새라도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당신 남편한테 즉시 전송할 테니까. 당신들이 그놈들이랑 사이좋게 서핑하고 바베큐 구워 먹고 술 처먹는 모습 전부 내 휴대폰에 들어있어요. 그게 한 1년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둘이 확실히 바람난 거 맞아요? 친한 오빠 동생 사이 아니고? 그게 똑바로 말해요. 당신 남편한테 연락할까요? 맞아요. 유경이가 자기 애인이라고 그 남자 우리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서핑 동아리에서 만났다고요. 저랑 지 전부 유경이가 소개시켜줘서 그 남자들 만났던 거예요. 다른 남자들 전부 유경이 애인 친구들이에요. 저랑 지희는 그 남자들이랑 애인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만나서 노는 사이였다고요. 그중에 진짜 사귀는 건 유경이랑 그 남자밖에 없었어요. 유경이 아니었으면 우린 그 남자들 만날 일도 없었어요. 전부 다 유경이 때문이에요. 확실해요? 전부 한치의 거짓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죄송해요, 철성 씨. 가연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대화 내용을 전부 들은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휴대폰을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싸늘히 말했죠. 참 좋은 친구 사이다. 아주 끼리끼리야. 금세 걸릴 거짓말을 끝까지 치는 너나 자기만 살겠다고 너 팔아먹는 네 친구나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좋다고 같이 바람나는 너희 셋 우정이 정말 눈물겹다. 넌 당장의 이혼이야. 우리 아들한테 너 같은 여잔 엄마로 필요 없어. 알았어? 여보. 저는 그 길로 아내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내는 문 밖에서 한참을 흐느끼며 절 불렀지만 저는 문에 잠금이란 잠금 장치는 모조리 걸어뒀어요. 결국 아내는 친구 집에 갔는지 친정에 갔는지 한참 뒤에 소리 없이 사라졌더군요. 저는 다음 날 부모님을 찾아가 이혼할 거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내가 한 짓거리를 모두 들은 아버지는 이마를 찢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엄마는 제일 먼저 손주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원이가 지 엄마를 참 좋아하는데 애가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죄송하지만 며칠만 더 시원이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한동안 집에 소란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도 좀 해보려고요. 부모님은 흔쾌히 아들을 맡아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뜻밖의 전화가 제게 걸려오더군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전날 아내의 실체를 폭로했던 가연 씨였죠. 가연 씨는 제게 울분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성 씨, 이제 어쩔 거예요? 유경이가 오늘 남편도 있는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제 머리털 다 뜯고 갔어요. 어떻게 저만 살자고 자기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요. 거기다가 말리는 제 남편한테도 전부 다 폭로해버렸어요. 자기만 죽을 수 없다면서요. 당신네 부부 때문에 난 완전 망했다고요. 책임져요. 그게 왜 제 책임입니까? 전 약속대로 당신 남편한테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친구 잘못 사귄 당신 탓이죠. 앞으로 이번 일로 2번 다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내든 당신들이든 정말 끔찍하니까. 아내는 그새를 못 참고 자기를 배신한 친구를 찾아가 응징을 했었더군요. 친구라는 것들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집에서 쫓겨났던 아내는 친정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처부모님께서 돌아가며 제게 전화를 해 한 번만 아내를 봐달라며 애원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기에 두 분은 제 마음을 끝내 돌리실 수 없었죠. 저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집을 포함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유책 배우자였던 아내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다달이 저에게 양육비 지급마저 해야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연이라는 그 친구도 결국 이혼을 당했다더라고요.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바로 지희라는 친구의 남편이었던 석주 씨에게서였어요. 석주 씨는 제가 완전히 아내와 갈라서게 된 이후 제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철성 씨. 애 엄마 밉지만 아무래도 애들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2번 다신 안 그러겠다는 각서를 쓰고 애 엄만 지금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찍소리도 내지 않고 애들 엄마로만 살겠다고 저랑 약속했거든요. 결혼이 뭔지 부부라는 게 뭔지 이젠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때 제게 아내에 대해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철성 씨.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연 씨네처럼요. 그 둘이 우리 아내에게 전화해서 뭔데 너만 이혼 안 당하고 잘 살고 있냐면서 욕을 바가지로 퍼붓더라고요. 참 상종 못할 사람들이죠. 아무튼 철성 씨, 앞으로는 뵙기 힘들겠지만 부디 아들하고 힘내서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석주 씨의 결정이 안타까웠지만 남의 가정일이니 더 이상 어떤 말도 왈가왈부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바람 피운 셋 중 둘은 이혼을 당했고 하나는 평생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그토록 절친하던 그 세 여자의 우정은 그 사건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들이 어렸기에 이혼 후 저는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께서 먼저 아들을 돌봐주시겠다며 제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 나이 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이제 엄마가 없으니 할머니 나라도 시원일 돌봐줘야지. 저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차마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엄마가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살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들은 자기 엄마를 잊지 못하고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아빠, 엄마 왜 전화도 한 번 안 해? 엄마 언제 와? 엄마 멀리 있어? 비행기 타고 멀리 갔어? 시원아.
엄마가 있는 곳은 여기랑 밤낮이 달라. 아주 멀리 있거든. 그래서 전화를 못 하는 거야. 시원아, 저기 TV에 기린 나온다, 기린. 우와, 우리 시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네. 아들이 엄마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저는 애써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를 찾다가 자주 운다는 말을 엄마에게 전해들은 순간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결국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의 신호음이 간 후에야 전 아내는 시큰둥한 말투로 전화를 받더군요. 뭐야? 석 달 만이네. 몇 날 며칠 동안 울고불고 빈 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웬 전화? 왜? 막상 헤어지니까 아쉬워? 헛소리 하지 마. 난 아직도 당신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근데 우리 시원이는 아니잖아. 시원인 당신이 바람나서 우리가 이혼한지 아직 몰라. 애가 상처받을까봐 당신 해외로 일하러 갔다고 내가 거짓말했어. 근데 애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해. 아무리 바람 피우고 이혼했어도 당신 우리 시원이 엄마잖아. 어쩜 애한테 전화 한 통 없어? 애 한 번만 만나줘. 애가 아직까지 엄마 찾느라 매일 눈물바람이야. 저는 아들을 위해 그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에게 눈을 질끈 감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전 아내가 아들에겐 잘했었으니 제가 먼저 숙이고 부탁을 하면 못 이기는 척을 하고서라도 아들을 찾아올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내는 제 예상을 깨고 코웃음을 치며 단칼에 제 말을 거절하더군요. 싫은데? 나 그렇게 이혼당할 때 당신 집안이랑 아예 영 끊었어. 시원이도 당신 집안 핏줄이잖아. 그럼 당신이 지지고 볶든 어쩌든 알아서 해야지. 뭐? 시원인 당신 핏줄이기도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일인데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모질어? 부모 때문에 죄 없는 저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그러게, 누가 이혼하래?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 나랑 이혼하지 말았어야지. 다 당신이 판 무덤이야. 난 몰라. 나 다음 달에 재혼해. 그 집에도 시원이만한 아들이 있어서 어차피 나 더 이상 시원이 엄마 노릇 못할 거야. 할 생각도 없고. 난 앞으로도 시원이 볼 생각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이딴 전화 하지 마. 양육빈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주던지 할게. 됐지? 끊는다. 재혼? 야, 야! 전 아내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이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랍니까? 전에 그 상간남은 미혼이었다고 했으니 그놈도 아닐 텐데 정말 남자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여자 같았어요. 게다가 그놈 애는 키우면서 자기 자식은 나 몰라라 하겠다니 저 여자가 정말로 자기 배 아파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저런 여자를 엄마라고 그리워하는 제 아들이 너무 애잔해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아들 몰래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주의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흘렀고 아들은 8살이 되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엄마가 없는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해나가더라고요. 아마 엄마를 잊진 못했을 거지만 아무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졸라도 더는 자기 엄마가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겠죠. 그해 여름의 끝물에 저는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오래된 것 같아 아들과의 부산 여행을 계획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는 것이 싫다며 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2박 3일간의 부산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으아! 바다다! 바다! 오랜만에 여행에 아들은 무척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비록 휴가 시즌이라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긴 했지만 저는 잔뜩 신난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아들과 신나게 놀다가 여행 이틀째가 되던 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걷게 되었죠. 술을 먹는 사람, 폭죽놀이를 하는 사람 등등 관광객이 정말 많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앞뒤로 휘적거리며 신이 나서 방방 뛰었어요. 그렇게 좋아, 우리 아들? 내일 서울 가야 하는데 우리 시원이 서운해서 어떡하지? 괜찮아, 아빠. 다음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또 오면 되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순간 상상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의 시작을 알린 건 바로 아들의 한마디였죠. 엄마! 어? 엄마? 저와 해변을 걷던 아들은 갑작스럽게 엄마를 외쳤어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놀란 저는 아들에게 되물었고 아들은 조금 떨어진 앞에 있는 한 가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우리 아들만한 남자애와 호리호리한 한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옆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곳엔 정말로 전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재혼한 남자와 그 자식과 함께 말이죠. 시원아, 저 사람 엄마 아니야. 엄마 외국에 있어. 우리 이제 그만 숙소로 돌아가자. 가서 아빠랑 야식 먹자. 저는 황급히 아들을 데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저 끔찍한 여자를, 심지어 다른 가정을 꾸린 전 아내의 모습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보다 엄마를 애타게 그리워했던 아들의 행동이 더 빨랐더군요.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 기어코 그 여자의 옷깃을 잡아 불러 세웠어요. 엄마, 엄마 맞지? 그제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뒤를 돌아본 전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과 다른 것을 구경하고 있던 그 여자의 재혼남은 아직 제 아들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더군요. 전 아내는 재혼남의 눈치를 빠르게 살피더니 아들의 말을 못 들은 척 황급히 아들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1년 만에 마주친 자신의 아들을 아른 채도 않고 무시하려고 한 거예요. 엄마, 엄마 맞잖아. 아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왜 집에 안 와? 내가 100밤도 넘게 기다렸는데. 하지만 아들은 전 아내를 다시 붙잡았고 아예 전 아내를 돌려 세웠어요. 그때서야 전 아내의 재혼남도 전 아내와 제 아들을 발견한 것 같았죠.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 아내가 새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 아내는 정말 발뺌이 주특기인지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모른 척하려고 애를 쓰더군요. 얘, 나 네 엄마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얼른 놔. 저리 안 가? 엄마, 우리 엄마 맞잖아. 왜 나 모른 척해? 엄마, 이제 나 싫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안 하는 거야? 얘가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놓으라니까. 미치겠네 정말. 엄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빠, 엄마가 나 모른 척해. 엄마가 나 버리려고 해. 나 네 엄마 아니라고. 아저씨 아들 좀 빨리 데려가세요. 사람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얼른요. 전 아내는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아들의 손을 억지로 떼어놓았고 결국 아들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아내의 행동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죠. 어쩜 저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엄마라는 여자가 자신을 부르며 엉엉 우는 자식을 어떻게 끝까지 모른 척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 와중에 전 아내는 제게 인상을 찌푸리며 눈짓을 했고 전 얼른 달려가 아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여자에게 욕짓거리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우선 아들이 있는 자리에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뒤였으니까요. 시원아, 가자. 착하지? 하지만 아들은 망부석처럼 자리에 서서 엉엉 울기만 할 뿐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상상도 못한 사람이 제 아들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 네가 시원이구나. 아저씨 누구예요?
저 아세요? 어, 아저씨는 시원이네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요? 그래, 친구야. 우리 시원이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뭐해? 얼른 아들한테 인사해야지. 네 아들 이름 시원이 맞잖아. 왜 애를 모른 척해?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아내의 재혼남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 남자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제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곤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 남자는 제게 꾸벅 눈인사를 하더니 다시 전 아내를 타박하더라고요. 얼른 시원히 안아주라니까? 엄마가 돼서 왜 그래? 내가 당신 애 있던 거 몰랐던 것도 아닌데. 아니, 난 그냥 모르겠다. 미안해, 시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리 와. 전 아내는 그 남자에게 횡설수설하더니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제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전 아내에게 물었죠. 거봐, 엄마 맞잖아. 엄마, 왜 나 아는 척 안 했어? 내가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그래? 아니야, 시원아.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시원이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 그게 뭔데? 그게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시원이도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미치겠네 정말. 이걸 애한테 뭐라고 설명해? 시원아, 엄마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 엄마 이제 가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랑 잘 살아. 알았지? 앞으로 엄마 찾지 말고. 엄마를 왜 찾지 마. 엄마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앞으로 엄마 말 더 잘 들을게. 엄마한테 땡깡도 안 부릴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어? 엄마. 아들은 전 아내의 다리에 매달려 다시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전 아내는 그런 아들을 뿌리치고 황급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시원아, 뚝 하고 얼른 아빠한테 가, 얼른. 엄마 간다? 잘 살아? 달리기가 어찌나 빠른지 그 여자는 모래사장을 잘도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더욱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모습을 모두 본 전 아내의 재혼남은 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원아, 울지 마. 시원이가 그렇게 울면 시원이네 아빠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 시원아, 만나서 반가웠어. 아저씨 가볼게. 실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네요. 부디 아드님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게 정중히 인사를 한 후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미 모를 말을 남긴 채로요. 자식 있는 아빠여서 그랬는지 원래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저런 사람이 제 전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숙소로 돌아온 아들은 밤 늦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엄마를 찾으며 울기만 했어요. 저는 찢어지는 가슴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달랬고 그렇게 아들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 들 수 있었죠. 저는 그 남자가 남긴 말의 의미를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저녁 뜬금없이 전 아내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더라고요. 거의 그 여자를 증오하는 수준에 가까웠던 전 그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끈질기게 세 통의 전화가 울려대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야, 김철성! 그 여자는 술에 잔뜩 취해 있더군요. 괜히 받았다 싶은 마음에 후회를 하던 그때 그 여자의 입에선 꽤나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야, 이 개자식아. 넌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부산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갑자기 술 먹고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하고 통화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용건만 말해. 용건? 용건? 야, 나 이혼당했어. 당신이랑 당신 아들 때문에.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성격 차이 때문에 자주 싸우다가 겨우 화해해보려고 그때 거기 놀러 갔던 건데 왜 하필 거기서 딱 나타나냐고. 그 사람이 부산 갔다 온 이후로 한동안 나한테 싸늘하더니 얼마 후에 그러더라. 그날 내 모습 보고 정이 많이 떨어졌다고. 자기 친자식한테도 그렇게 매몰차게 구는데 친자식도 아닌 자기 아들한텐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면서 말이야.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화해하러 간 여행에서 전 남편이랑 내가 두고 온 자식을 맞닥뜨리면 그 사람하고 내 사이가 얼마나 더 어색해지겠어. 난 다 저랑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현재에 충실해야 하니까. 게다가 내가 딴 남자랑 살고 있는 모습 시원이한테 보여주면 애도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겸사겸사 모른 척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실망을 했대. 그럼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 뒤로 그 사람 내 뒷조사까지 했어.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까지 싹 다 들켜버렸다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떡할 거야. 시간을 돌리든 어떡하든 해서 책임지라고. 그렇습니다. 전 아내의 재혼남은 그날 전 아내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던 거였어요. 그동안은 전 아내가 어떤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그날 전 아내의 실체를 목격하고 나서 전 아내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한 행동에 그 남자가 실망을 해서 결국 헤어진 건데 왜 엄한 저한테 화풀이랍니까? 당신 정말 끝까지 진상이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뭐? 당신 아들? 이젠 네 아들도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네가 한 행동으로 이혼 당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럼 정신 멀쩡한 남자가 자기 자식 내팽개치는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겠냐? 그것도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사실도 숨기고 자기랑 재혼한 여자를? 네가 시원이를 아른 채만 했어도 시원이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만 줬더라도 그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야. 넌 지금도 끝까지 네가 이혼당한 것만 큰일이고 문제지. 우리 시원이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시원이가 그때 이후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우리 시원이 이제야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도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마. 너 같은 여잔 엄마 자격도 없어. 입 닥치고 약속된 양육비나 보내. 안 그러면 그것도 소송 걸어서 강제로 다 받아낼 거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발 남 탓하지 말고 네 탓을 해. 네 잘못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지기 싫으면 애초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말던가. 부탁이니까 더는 내가 네 목소리 들을 일 없게 해줘라. 알았어? 저는 따발총처럼 말을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악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 여자는 2년 사이에 2번이나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더는 제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근황에 대해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죠. 아마 또 어디선가 남자를 만나고 있건 이혼 사유를 숨기고 또다시 재혼을 했건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겨우 이제 다시 웃음을 찾은 우리 아들 앞에 더는 그 여자가 창피한 친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말이죠. 제발 우리 아들의 친모로서 어디선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그 여자는 아직도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 않은데 올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그땐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그 여자의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감히 우리 아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죗값을 그렇게라도 받아내고 싶으니까요. 9살이 된 우리 아들은 지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많이 울긴 했지만 지금은 엄마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저 또한 아들의 옆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들이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데는 저희 엄마의 역할이 컸죠. 엄마 없이 자라면 사람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기는 법이다. 내가 그 구멍을 다는 못 메워줘도 열심히 사랑으로 메워주다 보면 흉터 정도는 덮어줄 수 있겠지. 애가 말은 안 해도 상처가 클 거야. 아휴, 이게 전부 어른들 잘못이다. 그러니 우리 시원이는 온 가족이 가슴으로 품어서 키워줘야 해. 엄마는 저희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자랄 땐 워낙 바쁘게 돈만 버셨던 아버지 또한 어설프게나마 그런 엄마를 옆에서 돕고 계시죠.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던 제 여동생도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저희 아들의 선물을 사다 주며 좋은 고모 노릇을 해주고 있고요.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결혼 잘못한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두 분께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말 마라. 시원이가 네 자식인 것처럼 너도 우리 자식이야. 자식이 힘들 땐 부모가 돕는 거지. 그리고 시원이 우리 손주이기도 한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귀한 손주 우리가 키워줄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다. 그러니 넌 그런 생각 말고 네 아들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해. 그러려면 네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 엄마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두 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잘 키워내고 부모님께 물심양면으로 효도하는 일뿐이겠죠. 저는 그렇게 제 아들의 상처를 돌보며 앞으로 재혼하지 않고 후회 없는 매일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저희 아들이 상처를 딛고 찬란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신 많은 분들, 비슷한 입장인 제 사연을 들으시고 함께 공감하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하게 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 부디 우리에게 남은 자식을 열심히 키우며 더 밝은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란다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이 응원을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무사 안녕을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